가서 지금 앞에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배운 내용까지 정리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였어요. 자,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푸셨고요. 푼 데까지 답안지로 살짝 채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생각보다 틀린 문제 많을 거고요.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개념을 배웠지만 이런 개념들이 심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를 가더라도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꼭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애들도 내신 대비할 때 상위권 애들은 하이단 풀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난이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자. 자, 그러면 70페이지에서 아까 선생님이 1번 문제는 해결을 해봐드렸습니다. 됐죠? 1번 문제는 해결을 해드렸고, 자, 2번부터요 8번까지 중에서 됐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쭉 풀어드릴 거예요. 자, 필요한 번호. 2번. 자, 2번. 8번. 네, 그쵸. 자, 2번, 8번 해볼게요. 자, 2번 보시면 그림 가다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여있는 밀도와 굵기가 균일한 막대입니다. 밀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질량이 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습니다. 되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F, 2F, 3F, 4F라는 4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막대의 길이를 3등분 했을 때, 자, 힘의 평형은 수평면과 나란하다. 힘의 방향은 수평면과 나란하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막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길이로 3등분. 자, 그랬을 때요. 첫 번째 가라고 하는 아이는 이 상태로 여기에서 2F 그리고 여기에 3F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F 이쪽 방향으로 4F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힘이 작용해도 이 막대는 이 상태로 뭐냐면 정지. 그래서 역학적 평형 상태예요. 역학적 평형 상태라는 건 첫 번째 힘의 평형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과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아요. 위로 작용한 힘 5F요. 아래로 작용한 힘 5F요. 그래서 같아요. 힘의 평형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돌림인 평형이 성립하는지를 보셔야 완벽한 정지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림인 평형이 성립하는지 보려면 이 4개의 힘이 작용하는 것 중 어디를 받침점으로 보아는 무방하다. 그러면 저는 한쪽 끝을 받침점으로 보겠다. 여기를.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는 시계 방향의 돌림임을 만들고요. 얘만 반시계 방향 돌림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시계 방향이랑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인 EF는 받침점으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돌림임 1번과 2번. 시계 방향 돌림임 F는 받침점으로부터 2D만큼 떨어져 있고요. 더하기 4F는 받침점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네요. 요거 계산하면 6FD고요. 그리고 이거 2, 이거 4니까 얘 더하면 6FD. 얘는 돌림임 평형도 성립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는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나도 비교하셔야 되고 나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요. 나를 보시면 얘 이쪽으로 F, 이쪽으로 4F. 얘는 이쪽으로 2F, 이쪽으로 3F입니다. 힘의 평형 성립하니 위로 작용하는 힘과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니? 위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5F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5F요. 힘의 평형 성립합니다. 그러면 돌림인 평형 성립하니? 라고 하면 받침점을 힘이 작용하는 어느 곳에 놔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곳에 놓으면 이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두 힘은 돌림힘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돌림힘은 얘하고 얘가 만드는데. 됐죠? 그 중에서 얘가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고요. 얘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에요. 그 중에서 시계 방향 돌림힘이 훨씬 크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보시면 얘는 여기가 F, 여기가 4F, 여기가 3F, 여기가 2F입니다. 요렇게요. 자, 요런 식으로 작용했을 때 보시면 힘의 평형 아래로 OF, 위로 OF 힘의 평형 성립합니다. 자, 돌림이 평형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받침점 어디를 보던 상관없으니까 나 똑같이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 거면 이 힘은 돌림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얘 시계 방향 돌림이랑 같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에 해당되는 1번과 2번 F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3D 이게 4F 곱하기 D를 곱한 값이랑 그죠? 그 다음에 3F라고 하는 시계방향 돌림이 2D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7FD가 얘 얼마냐면 6FD라서 같지 않죠. 돌림의 평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회전하네요. 되죠? 네,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가나다는 모두 힘의 평형이니 네, 얘네들 셋은 다 힘의 평형 상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역학적 평형이니 그래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얘는 역학적 평형 상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니 네,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되겠어? 자, 꼬맹아,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체크, 그거 반복하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3번 모르겠어요. 3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천장에 매달린 밀도가 굵기가 균일한 막대의 양쪽 끝에 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같은 계열. 그죠? 자, 그랬을 때요. A, B에 매달린 채 정지되어 있습니다. 밑줄 정지. 역학적 평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대의 질량이 4kg고요. A의 질량은 2kg고요. 그리고 실 A, B에 매달린 것까지의 거리가 1에 라고 하죠. 그러면 그 막대기에 작용하는 무게는 힘은 몇 개입니까?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힘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공은 막대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막대는 A에서 잡아당기는 20N의 힘과 끝에서 B가 잡아당기는 B의 힘과 그리고 이 막대에 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운데서 막대의 무게가 누르는 40N의 힘과 그리고 벽에 매달려 있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이렇습니다. 이 막대의 무게는 막대 길이가 2.5니까 끝에서부터 1.25만큼 떨어진 곳에 무게중심이 작용하고 있고요. 실은 이 끝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문제 풀이하는 과정 보여드렸어요. 그죠? 요거 두 개 확인하는 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돌림힘이 나오면 저는 저 두 개로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됩니다.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되니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다 더하면 그게 위로 작용하는 힘이랑 같다. 그래서 60 더하기 FB의 크기가 장력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돌림힘 평형도 돼야 된다. 그러면 아무 데나 받침점 하나만 놓으시면 된다. 저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을 거다. 받침점은 웬만하면 힘을 모르는 미지수가 있는 부분에 놓으면 미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는 순간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침점의 위치는 여러분들 미지수가 있는 힘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단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얘와 얘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한 값이 시계 방향의 돌림이 됐어. 네,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반시계 방향 돌림인 20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2.5 더하기 40 곱하기 1.25 맞죠? 이거는 t 곱하기 1과 같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식 세우는 게 서툰지 계산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랐던 건지 되겠어? 이렇게 돌림이 나오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딱 역학적 평형 요거 두 개만 테이블 제대로 그려놓고 식 세운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50 더하기 얘 얼마냐? 60? 아니다. 얼마냐? 어? 2.2, 2.5, 5, 50. 자, 50. 자, 이거는 T. 그러니까 T가 얼마 나오니? 100이요. 그래서 얘는 100N의 힘으로 실이 잡아당기는 거구나. 그러면 장력이 100이니까 여기가 100이면 B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40N이니까 얘는 4kg짜리가 매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요렇게요. 어디에서 놓쳤는지 보는 거예요.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이 평형이니? 네, 평형입니다. 정지 상태니까. 자, B의 질량이 4kg인 거 맞고요. 천장과 막대를 연결한 실에 작용하는 힘은 80이 아니고 100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보세요. 4번 질문인 사람. 5번 질문 있는 사람. 네, 5번 볼게요. 그림은 물체 A부터 C까지 운동 상태를 나타냈는데 A 보시면 회전하지 않은 채 등속 직선 운동한다. 회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A는 회전하지 않았으니까 돌림의 평형입니다. 그리고 등속도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얘는 등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힘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도 역학적 평형입니다. 자, 역학적 평형은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 역학적 평형일 수 있는 경우요.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역학적 평형. 두 번째는 회전하지 않고요.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 역학적 평형. 되겠어? 또는 세 번째, 이동하지 않고 등속도로 회전합니다. 됐어? 네, 회전만 하고 있는 것도 역학적 평형입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고 있는 것도 역학적 평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역학적 평형입니다. 자, 그래서 회전하지 않은 채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거 역학적 평형이고요. 정지한 채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도 역학적 평형이고요. 회전하지 않는 채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얘는 힘 받는 거잖아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A는 역학적 평형 맞고요. B는 돌림힘이 0인 거 맞습니다. 등속도로 회전하는 것도 돌림힘이 0인 겁니다. 자, C에는 일정한 R자임이 작용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B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되죠? 자, 6번 질문인 사람. 자, 6번 보시면요. 고무줄이요. 자, 꼬맹아, 물리는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고무줄에 물체를 매달았습니다. 고무줄에 물체를 매달아서 처음은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게 물체를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됐어? 네. 얘를 최대한 잡아당겼다가 놓는 거든. 됐어? 아니면 손을 빠른 속도로 확 치던 뭐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고무줄에 매달려 낙하하는 물체에 손을 갑자기 치웠다고 시작. 그러면 여기에 질량이 m이네가 있는데 내가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확 치웠어.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저번 시간에 용수철 배웠죠. 고무줄이랑 용수철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내려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죠. 됐어? 그 내려오고 있는 중을 거기에서는 그래프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튕겨 올라갔어. 다시 내려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지. 맞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맨 처음에 얘는 기준면으로부터 4m 높이 위에 있었어요. 그런 거야. 4m 높이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치우니까 얘가 점점 내려와서 기준면으로부터 1m 높이까지 내려왔다가 튕겨 올라가요. 그죠? 튕겨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3초일 때는 3m 높이까지 튕겨 올라가서 이런 얘기야. 되겠지? 그럼 꼬맹아 봐봐. 얘 내려와. 용수철. 힘의 평형까지 내려왔는데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더 내려와.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내려왔어. 그랬다가 다시 튕겨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무슨 힘? 탄성력. 맞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힘 안 받는 거니? 그럼 여기에 멈춰 있어야죠. 다시 튕겨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힘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위쪽 방향으로 탄성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꼬맹아 공을 똑바로 던져. 언제까지 올라가? 속력이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겠지. 됐지? 그 속력이 0이 된 이 순간에 이 물체의 가속도가 0이니? 받는 힘이 0이니? 이런 거 물어봐요. 됐어?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속도는 0이죠? 이때 얘 힘 안 받니? 힘 받아 안 받아? 받죠. 중력 받죠. 됐어? 그럼 가속도가 0이니? 아니잖아요. 얘 힘이 mg면 이걸 질량으로 나눈 값이 가속도잖아요. 됐어? 그래서 중력 가속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올렸다가 내려올 때, 던져 올렸다가 내려올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 네. 그랬을 때 속도가 0이 된 이 지점이 여기지. 이때 얘 가속도 있어 없어? 있죠. 네. 기울기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중력 가속도 계속 받고 있어요. 가속도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받고 있는 힘이 0이다? 아니라고요. 가속도가 0이다? 아니라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6번에 기억이요. 2초일 때가 가장 밑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2초일 때 물체의 작용을 알지는 0 아니라고요. 탄성력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끌려 올라간다고요. 자, 니은 0에서 5초 동안 방향이 몇 번 바뀌었니? 라고 했지. 내려왔다 튕겨 올라가는 여기가 방향이 첫 번째 바뀐 지점.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여기가 방향이 두 번째 바뀌는 지점. 알겠어? 그래서 방향이 두 군데서 바뀌었네요. 2초와 3.5초일 때 뭐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디귿 0초부터 3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의 3배니? 라고 했는데 3초 동안이야. 이동거리 3m 내려왔다 2m 올라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동거리는 5m입니다. 그럼 변이는 얼마입니까? 변이는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변이가 얼마야? 1m야. 그래서 몇 배 차이나? 5배 차이나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7번) 손 넘어갈게요. 8번 할게요. 자, 그림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B에 양쪽의 물체 AC를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자, 연결하자 함께 움직였습니다. 자, 이때 ABC의 질량을 3, 5, 2라고 하고 B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T1, T2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책상을 두 번째 줄하고 첫 번째 줄만 조금씩 뒤입니다. 너무 아이들이 저주적이야. 너무 아프고 저주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어. 이렇게 하면 좀 칠판을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고개를 너무 들어야 돼서 힘들어요. 맨 앞에 태민이가 앉아있으면 고개를 별로 안 들어도 되는데 너네들이 앉아있어서 거의 길인 되겠어. 그러니까 왜 키 작은 애 뒤에 앉았니? 자, 그래서 이거는 키 작은 아이들을
위한 각도였어. 얘네들한테 안 맞는 각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8번 보시면요. 책상 위에 이렇게요. 이 정도를 이용해서 대롱대롱 물체도 있고 책상 위에 있는 물체도 있고 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A 3kg고요. B는 5kg고요. 그리고 C가 2kg인데요. 자, 여기에서 책상과 물체 사이에 마찰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꼬배가 여기에서요. 작용하는 힘은 온전히 뭐냐면 중력만. 그치? 네. 중력만 작용하니까 얘 지구가 30N의 힘으로 얘 지구가 50N의 힘으로 얘 지구가 20N의 힘으로 작용하지만 책상면 위에 있는 물체는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거지만 수직항력 작용합니다. 그 수직항력의 크기가 얼마? 50. 그러니 책상면 위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운동과 관련이 없어요. 합력이 0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물체를 운동시키는 힘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 무게다. 그러면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여기에 3kg짜리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2kg짜리가 매달려 있는 이런 그림인 거야. 책상면 위에 있는 얘의 무게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면 알짜힘이 얼마야? 이거 알짜힘이 얼마야? 10N이죠. 그 얘기입니다. 됐어. 지금 여기에 얘의 힘은 관여하지 않고 얘네들만 힘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정도로의 두 물체를 매달아 놓은 이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때 알짜 힘은 이 두 힘의 차이요. 10N이 전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 되죠. 되겠어? 그러면 10N이 알짜 힘이 돼서 움직이는 물체의 총 질량을 나누시면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네. 몇 킬로로 움직이고 있니? 5kg. 아니잖아, 이야. 네, 10kg잖아. 갈 때 얘도 끌고 가야죠. 그러니까 총 움직이는 질량은 됐어? 10kg이기 때문에요. 이때 가속도가 1이야 라는 얘기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이라는 가속도로 A도 움직여서 A의 알짜힘, B의 알짜힘, C의 알짜힘이 다 있단 말이야. A는 알짜힘이 3N, B는 5N, C는 2N 이렇게 작용할 거죠. 네. 그렇다면 저 장력은 2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A와 B를 연결한 이 실과 B와 C를 연결한 이 실이 같은 가닥, 다른 가닥? 이거 전혀 다른 가닥. 그러니까 이 장력과 이 장력이 같은 이유가 없어.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T1의 장력은 말단에서 구하는 거야. 끝에 있는 애들한테서.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시는 게 낫다. 자, 그러면 A는 실제로 몇 개의 힘을 받고 있니? A 2개. 됐어. 네. 그러면 저 두 힘의 알짜 힘을 구하면 그게 A가 받는 B자 힘. 맞죠? 근데 어떤 힘이 더 커? A 올라가요, 내려가요? A 내려가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중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A는 중력에서 장력을 빼면 A가 쓴 알짜 힘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장력의 정체가 얼마입니까? 27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얘는 중력도 받고 장력도 받는데 중력이 더 커서 그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알죠? 되겠어? 그래서 장력이 크게 알아요. 요번에는 T2 구할 건데 T2도 말단 여기서 구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얘 중력 작용하고 장력 작용하는데 얘는 누가 더 크니? 장력이 더 커요. 그래서 끌려 올라갑니다. 얘는. 그쵸?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게 바로 C의 알짜 힘 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장력의 정체가 얼마입니까? 22N이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요.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 1이라는 거 맞고요. T2보다 T1의 크기가 10만큼 크니? 아니요. 5만큼 커요. 자, 디귿. 세물체에 작용하는 RGI의 크기가 같니? 아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질량비율로 나눠가지니까 넘어가죠. 자, 9번부터 16번까지 해보죠. 자, 9번 질문인 사람. 채점은 어디? 네, 빠른 속도로 하시면 돼요. 풀때까지 빨리 채점.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다른 반 애들도 이 16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자, 틀려도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9번. 돼요. 10번. 네. 자, 10번 볼게요. 10번은요, 물체가 움직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A는 뭐합니까? 자유낙하합니다. 1초에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자유낙하를 할 건데 몇 미터 높이에 있니? 20. 그러니까 몇 초 걸리겠니? 2초. 그렇죠. 얘는 20m를 낙하하기 위해서 2초 걸리고요. 2초가 지나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20이죠. 자, 근데 같은 높이에서 B는 수평으로 던져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갈 때요.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수평으로는 어떤 힘도 안 받아요? 아래로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그러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얘네들 높이 얼마? 20m. 그러면 얘도 아래 방향으로 떨어질 때 몇 초 걸리겠니? 2초 걸립니다. 그러니 얘는 2초 동안 내려오면서 2초 동안 옆으로 가는 거죠? 되겠어?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근데 얘는 얼마의 속도로 던졌니? 4. 그러면 옆으로 몇 미터 가서 떨어지겠니? 8m. 왜? 2초 동안 등속 운동 할 거니까.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A는 2초 후에 수평면에 도달합니까? 그래요. 자, 니은 B의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가 20m입니까? 택도 없죠. 몇 미터입니까? 8m입니다. 왜? 4의 속력으로 던졌는데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초 걸렸기 때문에 4의 속도로 2초 동안 날아갔으니까 8m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디귿.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가속도요. 우리 가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A는 M분의 F죠. 가속도는 방향이 있다 없다? 있다. 가속도 방향 어디서 온다? 힘의 방향. 그럼 얘는 무슨 힘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겠죠?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자, 얘는 날아가는 거 무슨 힘 받아요? 중력이죠. 그럼 얘도 가속도 방향 어디? 이 방향이죠. 되겠어?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 얼마겠습니까? 줍니다. 되겠어? 네. 중력만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는 그 경도가 어떻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윤지야 괜찮니?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고 힘으로 질량을 나눈 게 가속도이기 때문에 힘을 중력을 받으면 가속도는 언제나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얘도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얘도요. 받고 있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11번 문제 엄청 골 때리죠. 자, 11번 해봅시다.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물체 B가 질량이 11인 물체 A와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2m 높이 위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그린 겁니다. 나는 가에서 B를 바닥으로 억지로 잡아당겼다 놓았을 때 그래서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A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생각해 볼래? 자, 가는 맨 처음에 무슨 상태?
이렇게요. 여기 엄청 무거운 애가 땅바닥에 붙어 있고요. 가벼운 애가 달랑달랑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 얘네들이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실에 걸려 있는 장력이 얼마겠니? 이거 궁금해요. 그럴만하죠. 자, 이 거리는 2m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정지 상태니까 정지 상태일 때 작용한 힘을 볼 때요. B에는 몇 가지 힘 작용하니? 두 가지예요. 중력하고 장력. 근데 누가 커요? 장력. 지랄하네. 네? 정지인데 어떻게 장력이 커요? 아,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무게가 mg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력도 얼마예요? mg예요. 그래서 가에서는 장력의 크기가 B의 무게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됐어 뭐 5kg면 아래쪽으로 5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장력이 50이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실이 한 가닥이잖아?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장력 50이 작용하죠. 근데 얘는 중력이 얼마입니까? 110이죠. 그러면 힘의 평형이 안 되잖아. 뭐가 있을까요? 합력이 0이 돼야지. 얘가 정지되어 있으면 얘도 정지잖아. 네, 수평면이 위로 올리는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수직항력.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장력도 작용하고 수직항력도 작용하고 중력도 작용하니까 장력이 얼마인지를 막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물체에서 장력을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B에서 장력을 구하면 이때 가에서의 장력 T 원의 크기가 B의 무게와 같은 크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그림은요. 이렇게 가벼운 애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제가 억지로 B가 땅에 닿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애가 헬스장에서 본 것처럼 이 무거운 새끼가 끌려 올라갔다가 내가 손을 팡 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 올라가고 얘 내려오겠죠. 그 상황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서 놓으면 얘가 끌려 올라가면서 얘는 내려올 거야. 그래서 얘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얼마라고요? 2의 빠르기라고요? 이런 얘기 한 거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 꼬맹아, 내가 얘를 억지로 잡아당겼다가 손을 놓는 순간 알차임이 얼마일까? 놓는 순간 얼마일까? 얘 이쪽으로 mg, 얘 이쪽으로 얼마? 110. 근데 누가 커? 2미 커. 그치? 그러니까 알짜임은 110에서 얼마? 이거 mg니까요. 10m을 빼면 알짜임. 됐어? 그거를 전체 질량 m 더하기 11로 나누면 가속도. 맞아? 네. 자, 이게 바로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 크기를 구해야죠. 어떻게 구할까요? 저 2m인데. 네.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 속력이 2야. 2m 낙하하면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던 물체의 속력이 얼마가 된다고? 2m라고. 이거 안 그리고는 못 풀어. 그랬을 때 낙하거리가 얼마라고? 2m라고. 그럼 꼬맹아, 이 새끼 평균 속도 얼마야? 1. 1이야. 평균 속도가 1이야. 그럼 걸린 시간이 몇 초야? 2초야. 되겠어? 그러면 2초 동안 속도가 2 증가했으니까 가속도가 얼마라고? 1이야. 얘 가속도 1이야. 이 얘기죠. 그러니 운동 나오면 자꾸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뭔가가 보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정보를 그래프 안에 넣으셔야 뭔가가 보입니다. 이거 못하면 물리가 안 늘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110-10m이 m 플러스 11이에요. 그러면 99는 11m이니까 m이 얼마입니까? 9kg이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9kg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눴을 때 가속도니까 가속도를 찾아야 돼. 요게 핵심. 근데 선생님, 가속도 이 그래프 안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있을까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 2초. 그거 뭘로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처음 속도 몰라. 됐어. 가속도는요 2S분의 V제곱인데 자 2 곱하기 낙하거리 2분의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얼마? 1. 또 다른 방법이에요. 가속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처음부터 여기였습니다. 가속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그래프, 공식, 또요. 얘들아, 지난 시간 내내 했던 거야. 알짜힘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알짜힘을 알면 가속도 구하는 무리 없어. 얘 알짜힘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알짜힘 F 몇 미터 내려왔어? 몇 미터 내려왔어? 2미터. 그랬더니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2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 4. 맞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시면 지워지죠? F가 얼마 나오니? 11. 알짜힘이 11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알짜힘이 11이니까 여러분들 듣고 계산하면 9 나오거든요. 되겠어? 이렇게도 돼요. 되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양하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키워드다. 그게 핵심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1로 내려왔어. 그러면 이장력은 또 얼마야? 그래서 이거 A 쪽에서 구하든 B 쪽에서 구하든 이 맘대로 하면 되잖아. 나 B 쪽에서 구해볼게. B가 쓴 알짜힘은 얼마냐면 F는 MA 9거든요. 근데 그 알짜힘은요, 얘 중력과 장력 중에 누가 크니? 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장력에서 중력을 뺀 값이 얘가 쓴 알짜힘이 돼요. 그러니까 장력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99라고요. 얘는 장력이 얼마였어? 50. 얘는 9kg니까 얼마야? 90이죠. 얘는 장력이 90이었는데 얘는 99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M은 9kg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실 A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분의 3배니 그건 아니죠. 디귿 나에서 두 물체의 높이가 같아졌을 때 속력이 얼마니? 자,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얘가 몇 미터 내려왔을 때? 1m. 1m 내려왔을 때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또 뭐 하면 됩니까? 똑같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 넣으면 되거든요. 되겠어? 처음 속도는 없었고요. 자, 2 곱하기 가속도 얼마? 1 곱하기 낙하거리 얼마? 1. 그랬을 때 나중 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1m 낙하했을 때 속도 얼마? 루트 2. 알겠습니까? 시간을 모르면 쓸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다. 뭐밖에 없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러면 우리가 다 배운 건데 이걸 읽었을 때 아 이거 써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려면 그걸 많이 써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물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되겠냐? 그거밖에 없어.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물리부의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거는 도둑신거야. 불가능해요. 주변에 보면 물리 잘하는 애들도 있죠. 쟤네들은 여러분들보다 1년 먼저 이거 과정을 다 거친 거지. 쟤네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알겠어? 네. 그러니까 많이 푸시면 따라갑니다. 많이 빨리 푸시면 빨리 따라가겠죠. 많이 늦게 푸시면 늦게 따라가겠죠. 그럼 여러분 선택상. 근데 많이 푸셔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나 혼자 그게 풀리는지 다시 보셔야 돼요. 알겠냐? 수업만 듣고 있다고 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루트 2로 바꾸셔야 됩니다. 12번 질문 필요한 사람. 자, 12번 보시면요. 자, 12번의 가그림하고 나그림은 레벨 1, 레벨 2죠. 근데 붙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차이는 없죠. 단지 힘 준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 너네 요번에 다 정기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뭐가 나온다고 찍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그것과 비슷한 유형들은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A가 M이고요. 여기 B가 3M이고요. 여기 C가 2M입니다. 이때 F의 힘으로 밉니다. 그럼 보면 힘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눠봤냐? 1대 3대 1대 3대 2죠. 1대 3대 2로 나눌 건데 힘을 먼저 받은 애가 누구냐? A죠. 그러면 A는 받은 F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을 빼고 나머지를 건네주겠죠. 네. 그러면 그 건너주는 나머지 힘이 얼마니? 얼마? 전체 6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썼으니까 몇 개가 건너가야 돼? 5개가 건너가야죠. 그러니까 이 밀어주는 이 힘의 크기가 6분의 5F라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수율이 돼야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6분의 5F 중에서 3만큼 써. 맞아? 그러면 건너가는 힘이 얼마야 되니? 이제 B가 C를 미는 힘이 얼마? 6분의 1.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상한 거 있어?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네들을 실로 이렇게 떨어뜨려놔도 의미 없죠. 같은 거예요. 얘 A, B, C고요. 얘가 M, 얘가 3M, 얘가 2M인데 요번에는 같은 힘을 이쪽에서 주는 것 뿐이죠. 그래도 힘을 나눠 쓰는 건 1대 3대 2고요. 그러면 힘을 받은 것 중에서 C가 먼저 얼마만큼 쓰니? 6분의 2 쓰죠. 그럼 건너가는 건 얼마입니까? 6분의 4죠. 그러니까 이 장력이 바로 얼마? 6분의 4F.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얘가 그 중에서 3만큼 쓰죠. 그러면 나머지가 건너가겠죠.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힘이 얼마입니까? 6분의 1F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에서 A,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자, 가에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얼마? 6분의 5F. 됐어. 6분의 5F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가 B를 당기는 힘은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6분의 1F죠. 그러니까 힘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5대 1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가장 골 때리는 문제 4개. 13번부터 16번까지 몇 개 맞았냐? 하나. 또 민지. 어? 너는? 아직 안 풀었어. 너는? 2개. 다 푼 거야? 네? 다 풀었어? 16번까지? 시간 안 모자랐어? 감는 좀. 너는? 아예 안 풀어. 너는? 자, 시간을 더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풀이를 못하니까 그냥 하죠. 자, 선생님이 설명할 동안 빠른 속도로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하시고 집에 가서 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13번 문제요. 이 4가지는 무조건 그냥 풀어드릴게요. 13번 문제 아까 못 읽은 사람들은 빨리 머릿속으로 넣으셔야 돼요. 자, 호명아, 거기 A, B, C 구간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거기서 힌트 준 거 집어넣어. 맞아? 아니 연결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봐. 아. 준 힌트를 집어넣어.
내려오면서 빨라져 느려져. 그래요. 빨라져요. 빨라지는 거 어떻게 돼요? 이쪽이 속도죠. 그죠?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좀 어떻게 그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1점. 네, 그렇게 그리는데. 자, 꼬맹아 봐. A 구간, B 구간, C 구간을 지나면서 시간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라고 했는데 윤지야 너무 힘들면 차라리 병원을 갔다가 내일 괜찮은 모습으로 오는 게 나은데 그렇게 견디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요. 높은 데서 얘가 일정하게 굴러가다가 경사면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굴러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거리가 D, 이 거리가 D, 이 거리도 D, 여기가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민지야 익숙해야 돼. 처음에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얼마라고요? V라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V고요. 그래서 A 구간 쭉 갑니다.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경사면 내려올 때 속도가 뭐해지니? 빨라지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 일정하게 빨라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 내려오고 나면 뭡니까? 다시 등속도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이겁니다. 그래서 A 구간, B 구간, C 구간을 그렸는데 여기서 준 힌트 다 집어넣으라 그랬지.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니? 거리죠. 거리가 어떻습니까? 다 같아요. 그런 거 늘어 그랬지. 그래야 뭔가 보인다고. 또 거기에 준 힌트 하나 더 있어요. 뭐야? 뭐야? 네, A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B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의 몇 배? 3배요. 이게 3t면 이게 얼마라고요? t라고요. 그럼 고백아, 시간 나왔지? 속도 나왔지? 간거리 나왔지? 기억나니? 첫 번째 A 구간에서 간거리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 나와요. 맞아요? 자, B 구간에서도 간거리요. 됐어. B 구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일 텐데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얼마? t를 곱하면 간거리가 얼마여야 되니? d. 그럼 이제 느낌 잡았니? 평균 속도가 얼마겠니? 3v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면 이 가운데 평균 속도가 3v라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일까?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반띵이 3v잖아. 그럼 여기 얼마니? 5v여야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 걸리겠냐? C는 얘는 속력이 5v잖아. 됐어? 네. 근데 D를 가야 되잖아. D는 얼마야? 3vt의 크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5분의 3t 걸리겠지. 이 시간이 5분의 3t밖에 안 걸려. 자, 그렇다면 볼게요. 기억. B에서의 공의 평균 속도가 3v라는 게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자, 니은 B를 통과하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밑줄 쳐. 충격량과 같은 말. 그렇죠. B 구간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죠. 나중 운동량은 5mv, 처음 운동량은 mv. 그래서 빼면 얼마? 4mv. 디귿. 공이 C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공이 A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에 됐어. 네. 몇 배? 5분의 1배.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OV가 어떻게 하는 응? OV가 어떻게 하는 자, B 구간에서요. 간거리가 D로 똑같으려면 됐어. 이거 곱한 값 3VT가 여기서도 3VT가 나와야 되죠. 근데 걸린 시간이 T니까
평균 속도가 3V여야 되겠죠? 네. 근데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한 게 3 나와야 되는 거고 처음 속도가 V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 5V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평균 속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평균 속도가 되게 많이 씁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의 개념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네. 자, 14번 갈게요. 그러니까는 마찰이 없는 수표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A 물체가 V0의 속도로 자 운동하는 모습을 그린다는 두 물체가 밑줄 쳐 충돌했다 그러면 뭐 쓰고 싶어? 충돌했으면 운동량 보존물질 됐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제 충돌했으니까 운동량 보존법칙 쓰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물리는 언어 해석이에요. 물리에서 쓰는 언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현란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들어오게 멍청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몰라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언변술이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면 그거네 이거야. 알겠어? 네 시처럼 막 숨어있는 의미 이런 거 없어. 우리 대놓고 해. 알겠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요. 물체가 가다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아래 그래프는 3분의 2 mv0입니다. 라고 하는 아래 그래프가 뭘 나타내는 그래프니? FT 그래프지. FT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이 뭐니? 네, 아일랜드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니? 3분의 2mv0야. 이 얘기 한 거죠. 자,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3분의 2m V0. 그럼 B는 A와 B가 충돌했어요. 자, 충돌에 의해서 A의 운동량이 3분의 2m V0만큼 변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 3분의 2m V0. 같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충돌 후에 A와 B의 속도 비율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꼬매나 충돌 전 A, B, A의 운동량 얼마냐? 충돌 전 A의 운동량 mv0, B는 0. 그러면 합하면 운동량 얼마? mv0. 근데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얼마? mv0 여야 되는 거 알지? 자, 근데 보면은 A가 어떻게 오고 있었냐면요. A는요, 질량이 M인 I가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B는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A가 B를 밀고요. B가 A를 밀죠. 힘의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이죠. 그럼 꼬맹아 빨리 봐. A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힘받은 거니 A는? 그럼 운동량이 늘까 줄까? 줄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운동량이 요만큼 감소했어야 된다. 맞아?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감소하면 얼마나 가요? 3분의 2mv가 되고요. 얘가 준 만큼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될까요? 늘어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3분의 2mv0가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mv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고민해 봐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A는 질량이 m이잖아. 자, 그러면 A는 질량이 m이니까 속도는 얼마니? 3분의 1 v0가 돼야지. 자, 그럼 B는 질량이 m이죠. 속도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3분의 2 v0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 B의 속도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니? 1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죠. 갑니다.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는 각각 V와 3V의 속도로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자, 이 새끼들 뭐 한다고요? 그럼 뭐 쓰고 봐야 된다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 되겠어? 그러면 충돌 전 새 물체의 운동량 얼마? 물론 A 거 얼마? MV. B는요? 6MV. C는요? 0. 그럼 다 합하면 얼마? 7MV. 그럼 충돌이 끝나도 얼마? 7MV. 그러면 충돌이 끝났어. A의 운동량 얼마? 안 들려?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분의 3. 네, 0.6 MV. 자, B는요? 2MVB. 됐어. C는요? 7.2. 7.2 MV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6.6. 6.6 MV 더하기 2MVB 값이 7MV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2MVB의 값이 0.4 MV여야 되고 M은 의미 없으니까 얘 2로 날리시면 됐죠? VB의 정체가 얼마? 0.2 V다. 맞아.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B와 C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꼬맹아 맨 처음에 누구랑 누가 부딪힐까요? 맨 처음에 A라고 하는 애는 V의 속도로 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애는 3V의 속도로 가고요. 그리고 얘는 정지되어 있고요. 그럼 맨 처음에 B와 C가 부딪히겠죠? 네, B와 C가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C는 가고 됐어? 네, B는 속도가 느려져서 그 다음에 누구랑 부딪히는 거야? A. 그러면 이때요. B가 C랑 부딪힐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됐어?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누구의 변화량이 같니? C의 변화량이랑 같아요. 그리고 C는 그 다음부터 충돌을 안 했으니까 그 변화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7.2. 이게 B와 C가 부딪힐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되죠?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 네. 자, 그러면 A와 B가 충돌할 때요. 변화량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꼬맹아. 지금 얘가요. 얘랑 부딪히면서 얘는 7.2가 늘었으니 얘는 7.2가 뭐 했어야 돼? 줄었어요. 그러면 줄어서 얼마 될게요? 마이너스 1.2 MV였을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다시 충돌해서 얘가 얼마가 된 거니? 0.4 MV가 된 거지. 그럼 변화량이 얼마냐? 1.6.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VB의 값이 0.2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됐니? 2분 안에 해결.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의 속도로 등속도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 BC와 차례로 동그라미 뭐? 충돌. 뭐 쓰고 본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자, 그래서 충돌한 후에 밑줄쳐 어떻게 움직인다고? 동일 직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인다고? 함께 움직입니다. 됐어? A, B, C의 질량이 이렇게 되고요. 처음 A와 B가 그 다음에 B와 C의 거리가 D랍니다. 이때 D가 A가 D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자 처음 충돌 후에 A, B가 D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이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자, 꼬맹아 가장 먼저 누구와 누구 충돌? 그쵸? A만 가고 있었으니까 A와 B가 충돌을 해. 됐어?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충돌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A, B가 한동안으로 붙어요. 같이 간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얘가 같이 가서 누구랑 충돌한다는 얘기야? C.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A, B, C가 한동안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에 A, B, C 첫 번째 충돌 전에 운동량 얘 얼마? MV 얘 얼마? 0, 0 그죠? 그러면 운동량 얼마? MV죠. 그러면 여기서 충돌을 해도 됐어? A, B를 합하는 운동량이 얼마여야 되니? MV 얘는 0이니까 그치? 근데 얘네들 질량이 얼마냐? M 얘 얼마? 2M 그러면 합하면 얼마? 3M이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니? 3분의 1V 맞아 얘 이쪽 방향으로 3분의 1V 됐어? 네 그래서 운동량은 그대로 MV지 세 번째 충돌을 해도 운동량 얼마? MV지 근데 세 개가 한 덩어리야 몇 M이니? 이거 6M이야 자, 그러니까 MV가 되려면 6M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니? 6분의 1V. 그러니까 이 새끼는 6분의 1V로 갈 거야. 알겠어? 이런 뜻이야. 자, 그랬을 때요. A가 D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라고 하면 A는 얼마의 속도로 간다고? V의 속도로 간다고. 그래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생각한다고.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야? AB요. AB는 얼마의 속도로 갑니까? 죽여버려. 3분의 1 V야. 3분의 1 V로 얼마만큼 간다고? D. 같은 거리를 가야 돼. 그러면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3T겠죠. 이해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대 3이죠. 되겠어? 이런 얘기 꼭 다시 봐라. 엄청 좋은 문제들만 모아둔 거다. 밥 먹어. 영상은 올려드릴게요.